저는 항상 뉴스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기자이자 뉴스 앵커로서 저의 역할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와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서울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의 영상도 있었고 어떤 식당들은 중국인 손님을 거부한다는 글도 많았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중국 관광객과 현지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기사도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곤 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어느 날 오후 또다시 한국과 관련된 논란이 담긴 기사를 읽고 있던 저에게 후배 작가인 메이링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고 팔짱을 껐어요. 청룡 선배, 이거 좀 보세요.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터넷에 이런 기사들이 넘쳐나요.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응, 메이링, 나도 다 봤어. 그런데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논란이 터지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과연 다 사실일까?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우리 한국에 가보자고요. 그녀가 힘주어 말했어요. 직접 가서 경험해봐요. 만약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보도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게 기자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너무도 대담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한다니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왠지 이게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실을 원한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저는 망설이며 물었어요. 정말로 차별을 받으면 어떡하지? 메이링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보도하면 되죠. 하지만 선배, 우리가 직접 확인도 안 해보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20년 넘게 뉴스를 보도해왔지만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만 믿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진짜 기자라면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게 당연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보자. 메이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응. 하지만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 호텔, 식당, 대중교통, 관광지까지 다 가볼 거야. 우리가 직접 경험한 대로 보도할 거야. 그녀는 신이 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취재일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꼼꼼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고 방문할 장소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중국인을 싫어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2주 후 우리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표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진실을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메이린과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거였어요. 메이링이 짐을 찾느라 잠시 헤매자 한 직원이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말이에요.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의 동대문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기사님이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메이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 좋습니다. 서울은 볼 것도 많고 음식도 맛있어요. 우리는 빌딩이 빛나는 서울의 거리를 지나면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사님은 우리에게 맛집과 명소를 추천해 주시면서 꼭 가봐야 할 곳까지 알려주셨어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장도 가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이에요. 메이린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은 전혀 달랐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사님은 단순히 우리를 내려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짐을 하나하나 옮겨주고 호텔 문 앞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길거리 음식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작은 포장마차에 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처음이죠? 뭐 먹어볼래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메뉴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순대고 이건 떡볶이야. 이건 튀김인데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맵지는 않아요? 메이링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조금 매운 거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소스 조금만 넣어줄게. 음식을 받고 한 입 먹었을 때 메이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잠시 후 할머니는 추가로 튀김을 접시에 올려주셨어요. 다 먹으면 더 줄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메이링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정반대였어요. 그 후 우리는 서울 야경을 보기 위해 야경 투어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버스에 오르자 같은 관광객인 홍콩 출신의 가오라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 어때요? 그가 물었어요. 메이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가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일부러 기분 나쁘게 대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잘해줘요. 메이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만약 한국이 우리를 싫어한다면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저도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의 첫인상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메이링과 저는 광화문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길가를 따라 늘어선 가게들까지 서울의 아침은 분주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우리를 감쌌어요. 내부는 아늑했고 원목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몇몇 손님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창가 자리에는 신문을 읽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메이링은 카푸치노를 저는 블랙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거야말로 내가 원했던 아침이야. 저는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메이링도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저었어요. 서울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뭔가 훨씬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글쎄 그냥 우리나라 뉴스에서 본 대로 중국인을 싫어하고 다소 배타적인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인터넷과 뉴스에서 접한 것과 실제 경험은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카페를 나서서 몇 걸음 걷던 순간 갑자기 저는 멈춰섰어요. 내 가방이 어디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간적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방이 없어.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메이링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어? 저는 머릿속을 빠르게 되짚어봤어요. 그리고 기억났어요. 카페야. 카페에서 가방을 놓고 나왔어. 30분이나 지난 후였어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제 가방 안에는 여권, 지갑, 중요한 서류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만약 없어졌다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메이링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마 찾기는 힘들 거야.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가방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메이링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카페로 되돌아갔어요. 부디 아직 남아있기를.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라도 가방이 사라졌다면 어떡하지? 그때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직원이 우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아, 드디어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네?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제 가방이었어요.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고 지퍼를 열어봤어요.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대로였어요. 지갑, 여권, 휴대폰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이걸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바리스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다른 손님이 발견하고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분명 찾으러 오실 줄 알았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메이링도 제 옆에서 입을 벌린 채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바리스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카페를 나서면서도 저는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가방을 두고 나온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정직함과 신뢰에 놀라고 감동했어요. 메이링이 조용히 제 옆에서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정직할 수가 있나.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한 건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따뜻했고 정직했고 배려심이 넘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듣고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전부 진실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메이린과 저는 한강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라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특히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면 강 위로 퍼지는 노을이 정말 멋지다고 했거든요. 아침에 있었던 일들로 마음이 조금 복잡했지만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강가에 펼쳐진 넓은 공원,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 그리고 그곳을 여유롭게 거니는 사람들까지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까지 모두가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어요. 공기에서는 풀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여기 정말 멋져요. 메이링이 다리를 쭉 뻗으며 말했어요. 시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엄청 깨끗하지 않아요? 쓰레기 하나 안 보여요. 그녀도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나 봐요. 우리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과 과일, 음료를 꺼내 먹으며 강을 바라봤어요.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그 밝은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근처 쓰레기통을 찾아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버렸어요. 메이링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었을 텐데. 저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여기 사람들은 공원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한강을 떠나려던 순간 메이링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휴대전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휴대전화 어디 갔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확실해요? 아까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메이링은 허겁지겁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열어보고 아까 앉아있던 돗자리까지 샅샅이 살폈어요. 하지만 휴대전화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걸어가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아니면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저도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메이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포기해야겠네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1시간이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말하려던 찰나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청롱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광진경찰서입니다. 한 시민이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주워서 경찰서로 가져다 주셨어요. 잠깐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된 상태라서 최근 통화 목록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메이링을 바라봤어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경찰관이 친절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시민 한 분이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바로 경찰서로 가져오셨어요.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풀밭에 풀썩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메이링도 제 얼굴을 보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내 휴대전화 찾았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경찰서에 있대요. 누가 주워서 바로 맡겼대. 메이링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도 안 돼.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경찰서로 가고 싶었어요. 택시를 잡아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한 경찰관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줬어요. 아, 휴대전화 찾으러 오셨죠? 네, 정말 제 거 맞나요? 메이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찰관은 서랍을 열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한 시민이 벤치 위에 놓여있는 걸 발견하고 바로 가져오셨습니다. 메이링은 마치 보석이라도 되는 듯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손을 떨며 확인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배경화면도 사진도 저장된 연락처도.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찰관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요?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실물을 발견하면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든요. 메이링은 감동한 듯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저 한국으로 이사오고 싶어요. 경찰관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한국 여행 좋은 기억 많이 남기고 가세요. 경찰서를 나서며 메이링은 계속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청롱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도요. 메이린과 저는 갑자기 허기가 졌어요. 이럴 땐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신 시장으로 가자. 그럴 것 같으면 뭐니 해도 음식이 최고죠. 그렇지 이럴 땐 배 터지게 먹어보는 거야. 광장시장에 가는 게 어때요? 내가 제 여기가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하대요. 메이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필요해요. 광장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장이 우릴 반기는 듯합니다. 시끌벅적하기도 깔끔히 정돈되어 있네요. 맛있는 고기가 철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튀김의 향기가 공기 속에 가득했어요. 장사꾼들은 손님들을 부르며 힘차게 전을 부치고 작은 가게들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시장 안은 손님이 너무 많았고 그 에너지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끌어당겼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눈이 휘둥그레질 만치 다양한 음식들이 많았어요. 개성있게 붙여진 빈대떡, 김밥, 매콤하게 끓여진 떡볶이, 그리고 김이 모락 칼국수까지. 골목으로 음식이. 뭐부터 하라고? 메이링이 배를 어루만지며. 그때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처음 왔어요? 아주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손짓하셔서 저희를 여기로 앉으라고 하십니다. 자, 거기에 앉아요. 정말 맛있는 걸 권해드릴게요. 메이린과 저는 눈을 마주치며 결국 아주머니의 호의에 따라 작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손길로 갓 부친 빈대떡 순대 떡볶이를 권하셨어요. 우리는 아주머니께서 권하시는 음식으로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맛있고 담백한 빈대떡을 먹기 시작했어요. 고소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막걸리를 한 잔씩 주셨어요. 빈대떡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떡볶이를 먹다가 매워하니 아주머니께서 흐뭇하게 쳐다보시며 오뎅 국물과 오뎅을 2개 서비스로 주셨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니 너무 맛있었어요. 옆에 손님을 따라했던 거예요. 김밥 6회까지 먹고서야 메이링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 크게 웃었어요. 먹느라 얼굴도 못 봤네요. 아주머니 정말이지 맛있네요. 아주머니께서 흐뭇하게 쳐다보셨어요. 이거 더 먹을 수 있어요? 아주머니께 고추튀김을 하나씩 더 주셨어요. 네, 저는 신나다 맛있어요. 그것도 받아 먹었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녀는 조용히 한국에서는 중국인을 싫어하고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주머니는 저희에게만 특별히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아주머니께 인사하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맨 얼굴이야. 메이링 한국은 역시 선진국이네. 다음날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면서 메이링과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 사람들의 관대함,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따뜻함까지. 하지만 떠나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산타워입니다. 호텔을 나와 호텔에서 불러준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께서 물으셨어요. 남산타워요. 기사님께서는 경쾌하게 남산타워로 모시겠습니다. 하시며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셨어요. 남산 좋아요. 두 분은 여행 오셨나봐요? 네, 중국에서 여행 왔어요. 기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십니다. 남산타워 정말 멋져요. 특히 밤에는 서울이 전체에 다 보여요. 택시는 타워까지는 못 가니 여기서는 걸어 올라가세요 하며 초콜릿을 2개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감격입니다. 택시 아저씨까지 이렇게 친절하다니. 메이링은 손에 초콜릿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한번 보자마자 다시 기사님을 바라보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한테 준 건가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십니다. 그럼요. 좋은 여행 되세요. 메이링은 여전히 손에 초콜릿을 쥐고 있습니다. 메이링은 초콜릿을 2개 들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남산타워 다 보고 나서도 내려올 때까지 초콜릿만 꼭 쥐고는 아무 말이 없네요.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소문, 불친절한 대우 그런 건 한국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선진국이고 친절하며 깨끗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생방송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에 메일이 쇄도했고 반응도 엄청났습니다. 정말 그런가?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을 제일 잘 안다너니 라는 한국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한국 정도의 선진국이 되길 소망합니다.